건물에 불이 났을 때 벽에 있는 소화전 열면 당연히 물이 콸콸 나올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그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강력한 힘의 원천, 바로 건물의 심장 역할을 하는 소방 펌프, 가압송수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화재 안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치의 설치 기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스템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성능이 필요한지,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딱 이 5가지 핵심만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압송수 장치.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화전 밸브를 딱 열었는데 물이 그냥 졸졸졸 나온다? 그걸로 과연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저 멀리 있는 불까지 닿으려면 아주 강력한 압력으로 물을 쫙 쏴줘야 하잖아요.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 가압송수 정치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평소엔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야 하는 순간 엄청난 힘으로 펌프를 퍽 돌려서 소화전으로 고압의 물을 밀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화재 진압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대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펌프가 있지만 메인으로 사용하는 주펌프만큼은 반드시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전동기 펌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법으로 못 박아 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펌프. 그럼 아무데나 설치하면 될까요? 천만에요. 펌프 성능만큼이나 이 펌프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 생명을 좌우합니다. 법을 뜯어보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또 그래서 더 중요한 조건들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언제든 가서 상태를 볼 수 있게 접근이 쉬워야 하고 불이나 물에도 끄떡없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결 방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첨단 펌프가 있어도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이 꽁꽁 얼어버리면 그냥 끝인 거죠. 소화전은 그냥 장식품,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얼지 않을 곳에 설치하거나 꽁꽁 싸매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숫자들이 좀 나올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펌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내야 하는지 그 최소한의 기준을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첫 번째 숫자는 0.17메가파스칼. 이건 소방관이 화마랑 딱 마주쳤을 때 그 거센 불길을 뚫고 물을 효과적으로 쫙 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을 말합니다. 이 힘이 안 나오면 사실상 소화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숫자는 분당 130리터. 이건 쏟아붓는 물의 양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마시는 2리터짜리 생수병 있잖아요. 그거 65개를 1분 만에 쏟아붓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압력도 중요하지만 불을 완전히 덮어버릴 물의 양도 이만큼이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최소 성능 기준이 적용되는 조건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소화전 하나 켜서 재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 제일 높아서 물 끌어올리기 가장 힘든 곳 있죠? 거기서 그것도 소화전 2개를 동시에 틀었을 때 이 성능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라는 거죠. 그럼 압력은 그냥 무조건 세면 셀수록 좋은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 상한선이 있어요. 0.7메가파스칼. 만약에 이보다 압력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너무 세면요, 소방관이 호스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호스가 막 이리저리 날뛰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죠. 배관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가면 반드시 압력을 적절하게 낮춰주는 감압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만 합니다. 강한 힘만큼이나 그걸 안전하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자, 그럼 방금 본 이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맞추려면 도대체 펌프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우리 건물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도 법에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정말 쉬워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건물 전체를 싹 훑어서 소화전이 제일 많이 설치된 층을 찾아요.
둘째, 거기에 소화전이 5개가 있던 10개가 있든 상관없이 계산할 때는 일단 최대 2개라고 칩니다. 화재 초기에 2개 이상 동시에 쓰긴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숫자 2에다가 아까 봤던 최소 방수량 분당 130리터를 곱해주면 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값, 그러니까 분당 260리터. 이게 바로 이 건물에 필요한 펌프의 최소 성능, 즉 펌프 토출량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소중하고 중요한 펌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용의 원칙입니다. 이 펌프는요, 오로지 불 끄는 데만 써야 합니다. 이걸로 막 화단에 물 주거나 건물 청소하는 데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작 불이 났을 때 펌프가 고장나 있거나 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절대 못 쓰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철저하고 엄격한 원칙에도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 예외는 바로 다른 소방시설이랑 같이 쓸 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설비랑 옥내 소화전 설비가 펌프 하나를 같이 쓰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두 설비가 동시에 작동하더라도 각각의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빵빵한 용량의 펌프를 써야 한다는 거. 결국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볼까요? 소방펌프는 첫째, 아무데나 두지 말고 안전하고 점검하기 쉬운 곳에. 둘째, 성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 압력 0.17, 분당 방수량 130. 셋째, 용량 계산은 간단하게 최대 2개 곱하기 130.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프는 오직 소방을 위해서만.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건물들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초고층 대규모 복합 건물에도 소화전 최대 2개라는 지금의 기준이 미래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에 충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